치명적인 포식자인 그리마와 귀엽고 무방비한 공벌레 가족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완벽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다들 이건 정말 최악의 아이디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흔히 보이는 그리마는 야생에서 바로 이런 절지동물들을 잡아먹고 사는 완벽한 살인기계거든요. 하지만 저는 위험을 감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녀석들을 위한 공동의 집을 만들고 완전히 다른 이 생명체들을 합사시켰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세요. 최종 결과는 저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자, 그럼 제 계획은 무엇일까요? 공벌레와 그리마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세련되고 기능적인 테라리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골집에서 오래된 긴 널빤지나 축축한 통나무를 들어 올려본 적이 있다면 그곳에 공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종종 같은 습한 곳에 그리마도 서식하죠. 저도 그렇게 이 녀석을 채집했습니다. 접사 촬영으로 이 녀석을 한번 보세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주적인 외모를 가졌습니다. 사람에게 전혀 해롭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피부를 뚫을 수 없고 독성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맨손으로 만질 엄두는 나지 않더군요. 공벌레의 경우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분양받은 혈통 있는 애완용 종들을 준비했습니다. 매력적인 점박이 무늬의 데어리카우 쥐며느리와 아주 작은 위험만 감지해도 완벽한 방탄공 모양으로 몸을 둥글게 마는 귀여운 아르마딜로 쥐며느리들입니다. 이제 이들의 공동주택을 만들어 봅시다. 제 구상에 따르면 완벽한 비오톱, 즉 생태서식지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들의 공동주택을 만들어 봅시다. 제 구상에 따르면 완벽한 비오톱, 즉 생태서식지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바닥재, 평범한 텃밭흙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비밀이 하나 있죠? 바로 전자레인지에 미리 돌려 살균했다는 겁니다.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숨은 기생충이나 외부 유충을 박멸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물익기, 이것은 은신처이자 먹이원이면서 습도를 조절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돌과 나무 껍질, 집 근처 냇가에서 납작한 돌들을 주워왔고 멋진 지형을 만들기 위해 강가에서 나무 껍질과 나뭇가지들을 챙겨왔습니다. 내부 상황을 최대한 편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약 7리터 용량의 투명한 플라스틱 채식통을 베이스로 사용했습니다. 통을 깨끗이 씻고 식힌 흙을 붓고 나무 껍질과 돌로 구도를 잡습니다. 참, 이끼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전나무 숲에서 진짜 물이끼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종류의 산이끼더군요. 하지만 AI에게 물어보니 바닥재로 쓰기에 아주 훌륭하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완성된 디자인은 정말 미학적이고 매력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진실의 순간입니다. 공벌레 투입! 새 집에 들어오자마자 녀석들은 이리저리 분주하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산이끼가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는지 식탐 많은 몇몇 녀석들은 벌써부터 이끼를 폭풍 흡입하기 시작하네요. 자, 이제 메인 포식자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리마를 투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가장 먼저 녀석은 패닉에 빠져 출구를 찾으며 매끄러운 채집통 벽을 타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몇 번이나 공벌레들이 있는 쪽으로 유도해 보았지만 자신의 잠재적인 점심 식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 원인은 바로 강한 비대에 있었습니다. 그리마는 야행성 사냥꾼이라 밝은 조명 아래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었죠. 솔직히 인정합시다. 수많은 긴 다리를 가진 이 그리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순수한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가까이 대고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마치 놀란 아이의 눈을 가진 거대한 외계 괴물 같달까요? 조금 뒤에는 정말 귀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나무 껍질 위에 앉아 마치 고양이처럼 긴 더듬이를 아주 꼼꼼하게 그루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테라리움을 들여다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벌레들은 포식자에서 불과 몇 밀리미터 떨어진 곳을 아주 평화롭게 기어다니고 있었고 그리마는 공격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녀석들을 아예 먹이로 인식하지 않는 걸까요? 녀석의 식욕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창문에서 살아있는 파리 2마리를 잡아 통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무바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채식주의적인 그리마를 데려온 걸까요? 저는 하루 더 녀석들을 가만히 두기로 하고 야간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타임랩스 모드로 카메라를 켜두었습니다. 영상 속 녀석은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아침, 현실은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통 안에는 살아있는 파리가 단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처음 이 녀석을 잡아 임시 격리통에 두었을 때 저는 녀석이 식사를 마친 흔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냥감의 몸은 찢겨 있었고 체액은 완전히 빨린 채로 덩그러니 버려져 있었죠.
녀석의 평화로움에 대한 제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녀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번개처럼 빠르며 효율적인 암살자입니다. 밤새 사냥한 파리의 잔해는 아마 제 눈에 띄지 않게 있기 깊숙한 곳 어딘가에 버려두었을 겁니다. 실험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자 저는 이 미니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넓혀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입주민을 찾아 나섰고 다음과 같은 녀석들을 데려왔습니다. 야생 공벌레 몇 마리, 제가 키우던 혈통 있는 녀석들과 잘 지내는지 확인용, 가혹한 생존 훈련을 거친 듯한 험상궂은 외모의 집게벌레 한 마리, 그리고 무시무시한 열대 왕지네의 미니어처 버전처럼 생긴 작은 돌진해 한 마리, 새 친구들을 테라리움에 투입합니다. 새로운 거주민들은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집게벌레는 곧바로 공벌레들과 친해져 함께 땅을 파고 들어갔고, 작은 돌진해는 맨 아래 이끼층으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반면 그리마는 마치 숨어있는 드래곤처럼 하루 종일 나뭇가지 아래에서 같은 자세로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졸린 생태계를 깨우려면 진짜 심각한 도발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우리의 다지류와 진정한 경쟁을 펼칠 새로운 최상위 포식자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거대한 두꺼비가 눈에 띄었지만 그 녀석을 여기에 넣는 건 명백한 선넘기였습니다. 테라리움 디자인을 다 부숴버렸을 테니까요. 하지만 몇 분간의 탐색 끝에 마침내 그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크고 털이 많고 겁을 상실한 거미를요. 소개합니다. 바로 늑대거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시골집이나 주택마당에서 꽤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일반 거미들과 달리 늑대거미는 사냥감을 잡기 위해 거미줄을 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며 사냥하는 배회성 사냥꾼입니다. 뛰어난 시력, 강력한 턱을 가졌으며 오로지 자신의 속도와 힘에만 의존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멋진 녀석에게 물린 적이 있는데요. 모기 물린 것보다 조금 더 따끔하고 불쾌하긴 하지만 사람에게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테라리움의 작은 세계에서 늑대거미의 등장은 곧 전쟁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녀석이 그리마와 마주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살상 철학의 대결입니다. 30개의 다리가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속도 대 8개의 다리가 뿜어내는 파워와 도약력의 싸움이죠. 자, 우리의 검투사를 입장시킵니다. 와우, 공기 중에 맴도는 긴장감이 칼로 베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저는 거미를 조심스럽게 그리마의 은신처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마주본 채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포식자 모두 상대의 덩치와 위험성을 단번에 파악한 겁니다. 이날 밤 저는 의도적으로 파리를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권력 구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미치도록 궁금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자연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더군요. 직접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녀석들은 정말 천재적으로 구역을 나눴습니다. 늑대거미는 테라리움의 하층부를 차지했고, 놀랍게도 마른 나무 껍질 아래에서 공벌레들과 바로 이웃해 아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반면 그리마는 아예 상층부로 이주해서 위에서 전체 공간을 통제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동안 우리의 두 메인 포식자들은 코앞에서 여러 번 마주쳤지만 그 누구도 먼저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휴전 상태가 이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들 중 누가 진짜 사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살아있는 파리 유충을 사서 테라리움에 던져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미가 마침내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녀석은 순식간에 유충을 공격하며 강력한 턱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마는 다시 한번 완전 무시 모드를 켜고 위에서 그 과정을 무심하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 생태계는 아주 이상하지만 어쨌든 굴러가는 묘한 힘의 균형을 찾은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바로 그리마가 먹이를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타이밍 좋게 테라리움을 들여다보았고, 이제 이 장면은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영상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번 실험 어떠셨나요? 제 테라리움에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관찰을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어떤 생물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딱 30일 동안 유지한 뒤 한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풀버전 리포트로 만들어 드릴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오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노출과 채널 성장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이번 영상은 제가 곤충에 대해 다룬 첫 번째 영상이라 여러분의 피드백 하나하나가 금보다 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금방 다시 만나요.